이 영화는 베리라는 남자가 사랑에 빠지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베리는 작은 물품 제조업체의 사장인데 조금 특이합니다. 우선 약간의 대인기피증이 있습니다. 이날 저녁엔 가족 모임이 있을 예정인데 꼭 참석하라고 베리의 7 누나들이 돌아가며 전화를 해댑니다. 베리는 억지로 참석은 하지만 사람이 많은 곳은 불편해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런 가족 모임에 오면 가족들은 꼭 베리의 어릴 적 이야기를 안주거리 삼습니다. 끊임없이 자신의 이야기를 해대는 가족 앞에서 베리는 폭발합니다.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도 있고 분노 조절도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I sometimes cry a lot for no reason. 자신의 매형이자 치과 의사를 붙들고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말해보지만 그 누구도 베리를 도와주긴 힘들어 보입니다. 베리는 또 조금의 집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집요함은 빛을 발할 때도 있는데요. 바로 물건을 사면 마일리지를 적립해준다는 한 마트의 이벤트에서 허점을 발견한 겁니다. 그 허점은 바로 물건의 실제 가격보다 적립해주는 마일리지가 더 높다는 건데요. 예를 들어 푸딩을 구매하면 실제 푸딩을 구매한 가격보다 훨씬 더 많은 마일리지를 적립할 수 있는 겁니다. 직원까지 동원해서 푸딩을 엄청나게 사온 베리. 기분이 참 좋아 보이네요. You can go to places in the world with pudding. That is funny. Yeah. That's funny. Let's go to Hawaii. 베리는 사람들과의 교류는 조금 어색하지만 풍부한 감정을 숨김없이 잘 표출하기도 하는 꽤나 순수한 사람 같습니다. 그리고 그는 꽤 외로운 것 같습니다. 그런 베리 앞에 어느 날 뚱딴지같이 피아노처럼 생긴 오르간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오르간과 함께 어디선가 느닷없이 한 여자가 나타납니다. 자신의 차가 고장났다면서 옆에 카센터가 오픈할 때 차 좀 대신 맡겨달라는 여자의 이름은 레나입니다. 베리는 태어난 척하지만 사실 꽤나 긴장했나 봅니다. 레나가 마음에 들었나 보네요. 답답한 마음에 누군가에게 뭐라도 털어놓고 싶은 베리. 우연히 폰팅 광고를 보게 됩니다. 그날 밤 바로 전화를 걸어서 조지아라는 여자와 폰팅을 하는데 No, I'm not. 베리가 원하는 것은 그저 평범한 대화지만 제대로 될 리가 없죠. 이 전화가 앞으로 닥칠 운명의 발단이었다는 것도 알 리가 없습니다. 조지아는 다음날 또 베리한테 전화를 해서 다짜고짜 자신의 집세가 밀렸다고 좀 도와달라고 합니다. 베리가 단칼에 거절하자 조지아는 베리를 협박합니다. 직장 주변 사람들한테 다 말할 거라고 말이죠. 괜찮은 척 했지만 베리는 엄청나게 긴장합니다. 어제 업체에게 결제 정보를 위해서 카드 번호와 사는 곳은 물론 우리로 치면 주민등록번호까지 다 알려줬거든요. 카드사에 전화해서 카드부터 정지시키는 베리. 그때 베리의 여동생이 어제 차를 맡겼던 레나와 함께 찾아옵니다. 알고 보니 그 둘은 친구였는데 레나가 친구의 가족 사진에서 베리를 보고 마음에 들어서 그를 소개시켜달라고 부탁했던 거였죠. 베리는 그녀가 좋으면서도 너무 어색해 죽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그 와중에 조지아가 직장에까지 전화해서 협박하는 바람에 정신이 없습니다. 레나는 베리에게 적극적으로 호감을 표시합니다. I'm going to Hawaii on Friday. Hawaii? I was thinking about going there on business. What if you're going to go? I'm probably not going to go though. Oh, that's Not exactly. 알 수 없는 베리의 태도에 레나는 조금 혼란스럽습니다. 그냥 돌아가려던 레나는 결국 다시 베리에게 돌아갑니다. I'm going to go and eat tomorrow night. Do you want to go with me? Sure. 한편 조지아가 일하던 폰팅 업체의 사장은
자신의 깡패 지인들을 시켜서 아예 베리를 찾아갈 작정을 합니다. 처음부터 군갈 협박이 목적이었던 질 나쁜 사람들이었네요. 앞으로 닥쳐올 미래는 생각하지 못한 채 결국 데이트를 하게 되는 베리와 레나. 레나는 베리의 시시콜콜한 농담에도 잘 웃어주고, 베리는 푸딩과 항공 마일리지의 함정을 오직 레나에게만 몰래 알려줍니다. If you were to spend $3,000, that would get you 1,000,000 frequent flyer miles. You would never have to pay for a ticket the rest of your life. 그렇게 분위기가 좋은데 자신의 어릴 적 얘기를 여동생이 레나에게 해줬다는 것을 알게 된 베리는 또 한 번 분노를 조절하지 못합니다. 결국 매니저한테 쫓겨나듯이 식당을 나오고 둘은 레나의 집으로 향해 못다한 얘기를 마저 마칩니다. 레나는 곧 하와이로 떠난다고 하며 둘은 다음을 기약하며 베리는 이만 집으로 출발합니다. 그때 건물을 나서는 베리에게 경비실을 통해서 전화가 걸려옵니다. 레나입니다. I want you to know that I wanted to kiss you just then. Really?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베리는 갑작스럽게 등장한 깡패들에게 납치당합니다. 돈을 요구하는 깡패들에게 어쩔 수 없이 $500를 찾아주는 베리. 돈도 줬는데 왜 때리는 건지. 더 맞기 싫어서 죽어라 도망치지만 다음날 푸딩을 사모은 마일리지로 하와이로 떠나야겠다고 다짐하는 베리. 하지만 마일리지 적립을 처리하는 데에만 6주에서 8주가 걸린다고 합니다. 베리는 분노하지만 일단 푸딩이고 뭐고 하와이부터 가야겠습니다. 그렇게 하와이에 온 베리는 다시 레나에게 연락합니다. Were you ever married? Yeah. Okay. How long were you married for? Do you want to meet me and talk about this stuff? Okay. 베리와 레나는 결국 하와이에서 재회하고 알콩달콩한 연애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베리는 레나와 다시 유타로 돌아가기 전에 조지아에게 전화를 합니다. I know it was not fair what you did to me, and I am expecting my money back. Otherwise, I'm pretty sure that the police can be contacted. 집으로 돌아온 베리와 레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깡패들입니다. 둘이 타고 있던 차는 깡패들에게 공격당하는데 베리도 참지 않습니다. 아주 본때를 보여주네요. 자신 때문에 다친 레나를 보면서 베리는 참았던 화가 폭발합니다. 조지아한테 전화해서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면서 경고하는데 결국 폰팅 업체 사장이자 깡패 두목인 딘과도 통화를 하게 됩니다. 전화로 실컷 싸우고 나서 다시 병원으로 가보니 레나는 이미 태어나고 없네요. 폰팅 업체 사장이자 두목을 추적하는 베리. Completely confidential, and it appears on your credit card as D&D Mattress Man. 아주 손쉽게 두목을 찾아갑니다. 두목은 베리가 정말 찾아올 줄은 몰랐는지 당황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I have so much strength in me, you have no idea. I have a love in my life. It makes me stronger than anything you can imagine. 이제 그를 더 이상 괴롭히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낸 후에야 베리는 물러납니다. Now get the fuck out of here, pervert! Didn't I warn you? That's that. 다시 회사로 돌아와서 며칠 전 길에서 준 오르간을 가지고 레나에게 가는 베리. 레나에게 모든 걸 털어놓습니다. 레나를 만나기 전에 폰팅을 했다는 얘기와 그래서 협박과 공격을 당했다는 얘기와 In 6 to 8 weeks, I can redeem the mileage, and I can go with you wherever you have to travel. 레나는 그의 고백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오르간을 연주하는 베리와 그를 껴안는 레나의 모습을 마지막으로 영화는 끝납니다. 2002년에 개봉한 영화 펀치 드렁크 러브는 보시다시피 사실 정말 특별할 것 없는 내용입니다. 조금 특이하고 외로운 베리라는 남자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 이야기죠. 그런데 감독 폴 토마스 앤더슨은 이 영화로 칸 영화제에서 감독상을 받았습니다. 왜일까요?
개인적으로 이 영화는 배우, 음악, 미장센, 그리고 롱테이크로 대표되는 카메라 워크까지 일명 연출이 굉장히 뛰어난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펀치 드렁크 러브에서 펀치 드렁크는 권투 선수들이 주먹을 너무 많이 맞았을 때 겪는 멍한 상태라는 뜻이라는데요. 이는 영화 내내 보여지는 베리의 불안정한 심리 상태를 뜻하기도 하지만 영화를 보다 보면 연출적 요소들, 예를 들면 고조되는 음악과 연기, 롱테이크에 의해서 얻어맞는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그저 단순한 내용으로 얼마나 감독의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지 보여주는 교과서 같은 영화, 그 어떤 상보다 감독상을 받았어야만 하는 영화, 펀치 드렁크 러브였습니다.